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좀 볼게요. 네. 표정 좀 보고, 네. 네. 자, 앉으세요. 네. 저는 잘 지냈어요. 네. 합격생 만나서 놀고, 불합격생 만나서 상담하고, 뭐 평온한 하루, 일상을 보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냈습니다. 오늘 개강하기 전에도 학원에 도착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33회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우리 클래스에서 한 180명 이상 합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80명 이상은 제가 카운팅을 하지 않았어요. 단톡방 초대도 언제 이후부터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매년 32회 때와 마찬가지로 수석, 차석, 그리고 상위권 쭉 다 나왔고, 그리고 매년 또 이때쯤에 나오는 게 있어요. 동기회 회장, 부회장 항상 저희 클래스에서 나와요. 축하연회에서 같이 술 마셨던 가까운 사람 2명이 같이 나가서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기뻤죠. 그렇지만 마냥 기쁠 수만은 없죠. 왜?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앉아 계실 거고 이 자리에 올 때 많이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힘들었겠죠. 저도 마냥 술 마시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불합격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감하는 마음, 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고민들 하면서 이렇게 왔고요. 생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두려움, 떨림, 야 일기 엄청 어렵다던데 과연 연기 끝나고 복습 좀 할 걸, 하나도 기억 안 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 앉아 계실 거예요. 제가 일기 시작할 때 매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면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후회도 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도 하지 말고 집착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이걸 가슴에 새기면서 수업을 시작을 하고 싶네요. 지나온 것은 이미 소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집착한다는 거는, 소멸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집착한다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지만 바뀌지가 않거든. 과거는 우리에게 해석의 영역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소멸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해석을 부정적으로 해서 현재의 삶에 방해되는 그런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지나간 것은 모두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좋겠네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너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할래? 너 대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래? 뭐 할 말 많잖아요. 그냥 오늘부터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오늘부터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럼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자,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두렵겠죠. 할 수 있을까? 의문도 들고. 뭐 근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만, 이번 일기를 관통하는 화두,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연기 때는 하나 이야기했어요. I love HJ, I love 행쟁. 다들 사랑하고 오셨죠? 일기 때 요거 하나만. 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퓨처 셀프라는 책을 읽었는데, 자, 우리는 미래의 나, 이게 이제 모티베이션 이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3분 내지 5분 정도 1년 후 혹은 5년 후의 미래의 나에 대해서 좀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미래의 나에 대한 상상, 성공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현재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와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최근에 5년 후에 저를 상상하면서 괜히 이렇게 막 웅장해지고 가슴 뿌듯해지고 설레고 막 기쁘고 이렇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 1년 후도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는 합격자의 90% 우리 클래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 예.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전 최선을 다할 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뭐 합격할 사람 합격하고 떨어질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합격할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대하고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번 1년 후, 5년 후 미래의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그 미래의 나가 오늘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생각하면서 대화하면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굉장히 웅장해지고 뭔가 뿌듯해지고 이미 성공한 사람 같고 그래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거 한번 제가 이번 일기 때 틈틈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하기도 바쁜데 왜? 아니 뭐 많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의 목표가 90% 합격이기 때문에 행정을 잘하는 건 당연하고 다른 것도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뭐 한 1, 2분씩이라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요. OT를 하고 제가 답안 작성법 짧게 말씀드리고 사례 1, 2번 같이 보고 그리고 전체 개관은 판결문, 1심 판결문 업그레이드된 자료예요.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가 지금 7종이죠. 7종이고 이 자료 포함하면 8종이네요. 그죠? 여기 사례 이 자료 포함하면 8종이에요. 아씨 뭐 안 그래도 많은데 자료가 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와 기뻐 행복해 알겠죠? 그런 마인드로 우리 한번 봅시다. 먼저 강의 계획서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오늘 할 게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강의 계획서 한번 펴보세요. OT를 먼저 할게요. 강의 계획서. 뭐 이게 길어요. 제일 뒤에 보시면 연간 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기는 인문특강부터 기초를 공부를 했고 요거는 사례 과제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 때 배우지 않았던 기본서 추가로 공부합니다. 2, 3기는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합니다. 시험이 중심이고 과제가 중심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사례형 시험을 보는 시험이에요. 사례 문제를 보고 시간대에 정답을 맞히고 논증을 하는 답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처음부터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사례형 시험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1기까지 기본 이론을 제가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주관적 만족도 높아질 수 있어요. 이제 좀 알겠다. 근데 정작 사례 문제 풀라고 하면 못 풀죠. 그래서 1기 때 매우 힘들겠지만 사례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정리하면 여러분 훨씬 더 빨리 사례 문제에 대한 능력치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수석한 친구랑 제가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수석한 친구는 작년 동차반 듣고 그때 저랑 같이 밥을 먹었던 59점 얼마를 받고 그리고 이번에는 행정은 75.7 받고 전체 평균이 64.8 얼마인가 받은 친구예요. 그 친구랑 인터뷰하면서 들어보니 수석의 비결이 뭐냐? 어떻게 공부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거꾸로 공부를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친구도 자기 아는 후배가 양과 수석을 한 후배가 있는데 어떻게 공부했니? 거꾸로 공부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론을 공부하고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에 그때 이제 사례를 풀려고 하는데 반대로 처음부터 시험 문제 나올 사례들을 접하면서 그 사례를 풀기 위해서 이론을 정리하고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늘 강조했던 방식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짧은 기간에 수석을 한 거 보면 그 과정입니다. 우리도 일기 때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기는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자, 2기, 3기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강의 계획서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일정, 총 10일에 보강은 안 하도록 할게요. 목표.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보강은 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로 인사관리 또 진행을 하잖아요. 그 전에 꼭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끝낼 겁니다. 시간 6시 반부터 10시까지 하고요. 필요시 10시 이후에 종료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10시에 끝냅니다. 그렇지만 진도를 다 맞추고 종강을 하기 위해서 혹시 필요하면 10시를 조금 넘겨서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10시 반을 넘기진 않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집에 가셔야 되니까. 자, 복습시험은 내일부터 복습시험이 진행이 되고 종강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복습시험은 6시부터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더 빨리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각자 진행하셔도 됩니다. 복습시험은 그냥 간단해요. 연기 때는 우리가 가로넣기 했잖아요. 그죠? 가로넣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제가 합격생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일기 때는 이제 더 크게 그냥 처분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거예요. 복습시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반론을 다시 정리하는 게 복습시험이다 라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2번 볼 거고요. 2월 17일, 24일 월요일이에요. 둘 다. 왜 월요일 날 했는지 알겠죠? 주말에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쉬지 말고 공부하라고. 네. 이렇게 하고 2월 17일 날은 30점짜리로 시험 볼 거고 2월 24일은 진도 봐서 만약에 진도가 여유로우면 50점으로 볼 거고 혹시 진도가 제가 여유롭지 못하면 30점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1기 과정은 모의고사보다 사례 과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교재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제가 연기 때 여러분들 설문조사 했잖아요. 모의고사 이 기초 사례 과제를 풀어오면 답안을 그냥 사례집을 가지고 강의를 할까? 비등비등했어요. 사례집 말고 그냥 자료 배포를 해달라 이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 합격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례집은 일기 종강하고 개정판을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어쨌건 자료를 배포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기 때 배포하는 답안을 쭉 공부를 하고 제가 3월에 바로 사례집 발간할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사례집을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2기 개강하기 전에 방학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 전에 제가 개정판을 낼 테니까 정리를 하고 오시면 되겠다. 그리고 매년 저희 뭐 이제 전통인데 1기 때 했던 모든 사례 과제하고 모의고사가 2기 첫 번째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2기 첫 번째 시험의 시험 범위는 전범위라는 거지. 알겠죠? 좋죠? 네. 오케이. 자, 시험용 법전은 당연히 들고 다니셔야 되고, 자, 강의 목표, 사례 연습을 통한 행정쟁송법 주요 내용 심화학습. 보세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풀어와야 돼요. 과제를. 알겠죠? 이건 예습형입니다. 헐, 예습형? 연기 때 배운 거 가지고 돼요. 알겠죠? 연기 때하고 일기 때하고 갑자기 훅 수준이 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동안 몇 년간 계속 해왔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례 과제를 풀어와야 돼요. 어떻게 푸느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과제를 풀어오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그 과제를 해설을 합니다. 과제를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럼 그날 가서 이 사례 과제를 마스터해야 되겠죠. 복습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수업 전에 복습 시험에서 그 사례 과제를 마스터했을 때 현출해야 되는 일반론을 현출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또 모의고사 때가 되면 그 누적된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모의고사를 보고 이런 과정으로 사례를 마스터하는 겁니다. 그래서 1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1기가 끝나고 복습까지 끝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우리 사례 과제 38개 모의고사 2번 정도 하면 이 정도 되겠죠. 38에서 한 40개 정도 될 텐데 1기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상태, 목표 상태는 어떤 문제를 펴더라도 마침 폈는데 문제가 많네. 여튼 어떤 문제를 펴더라도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문제를 읽으면서 핵심적인 사실관계와 물음을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목차를 짜서 말하는 거 있죠. 짧게. 한 3분에서 5분 내로 완성하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돼요. 매년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좋은 성과들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 가다 쟤를 마주쳐서 일기 끝나고 제가 자, 저 23번 이건데 한번 말해보세요. 예, 선생님 그 쟁점은 이거고요. 결론은 이건데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라는 걸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일기 때. 간단하잖아. 심플하네. 그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GS 일기 과정 추가 내용 학습은 우리 연기 때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리고 생략했던 판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꽤 많거든. 주로 처분 파트에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절반이 앞에 처분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늘, 내일, 모레 한 3회 정도 힘들 거예요. 왜? 사례 가져도 해야 되고 그 다음 판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던 거 제가 막 다시 설명하면 굉장히 많거든. 그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한 1, 2, 3회. 그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땡큐. 경쟁자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니까 땡큐. 알겠죠? 그리고 그때 질문이 많이 쏟아져.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문제도 도대체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나요? 이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한 3회 정도 지나고 답변하려고 하면 보통 한 3회 지나면 아 선생님 저 다 적응하고 이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회 정도까지 특히 생동차 분들 잘 버티셔야 돼요. 알겠죠? 존보.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통 제가 판례를 설명한 매년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해야 되나요? 쌤, 이 판례 박스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매년 나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제가 공지글에 GS1기 사례과제 푸는 방법 및 복습 방법이라는 글을 올려놨어. 매년. 그거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판례 공부를 일기 때 여러분들이 판례를 우리가 보통 판례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리딩 판례하고 개별 판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이 리딩 판례는 판례 법리 있죠. 판례 법리. 예를 들면 우리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잖아. 행구법, 공법, 그리고 관행불법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아마 일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기 뭔 소리야? 제가 설명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법리를 만든 법리를 형성한 그 판례, 이걸 우리는 리딩 판례라고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해야 돼.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알겠죠? 이거는 무조건 암기. 근데 요거는 거의 99%는 연기 때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이 개별 판례는 뭐냐면은 이 리딩 판례를 적용해서 사안을 해결한 판례들 있죠. 개별 판례들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이제 볼 거거든요. 그럼 이 개별 판례들은 왜 공부를 하나요? 이 개별 판례가 이 리딩 판례가 제시한 판례 법리를 적용하고 포섭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사례 공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판례 법리를 적용해서 어떻게 포섭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기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이해하고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하고 정리를 해두면 돼요. 여기서 출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뭐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겠지 뭐. 그래도 불안하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중요한 개변 판례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문자도 따주고 뭐 암기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기 때는 주로 이해하고 정리한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초 사례 과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한다. 요거는 이해하고 정리해둔다. 나중에 익숙하게 돼서 나중에 2기, 3기 때 계속 공부를 해서 그때 되면 이제 대략 결론은 이렇게 됐구나.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다. 이 정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일기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본격적인 답안 작성 훈련해서 과제 그리고 복습시험. 복습시험은 제가 아까 예시 들었고 모의고사. 자, 첨삭은 둘 다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대략 한 30분 정도 첨삭 1기 때는 진행을 할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1기 때는 한 10분 정도 첨삭을 투입을 시켰는데 올해는 한 30분 정도 할 거예요. 네. 그 뭐 우리 뭐 수석, 차석 그리고 뭐 이렇게 생동차 고득점 다 투입돼요. 네. 자, 그리고 본 강의는 연기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 왜 제가 이거를 적어 놓냐면 매년 행쟁 열심히 해야지 하고 1기부터 들어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못 들어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연기 듣고 오세요. 아니면은 연기 1기 병행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매번 이제 그런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연기를 들었다라는 걸 전제로 일기 과정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연기를 안 듣고 아예 난 아무것도 몰라요. 행정 처음이 이런 분들은 일기 이 과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쌤 그럼 저는 쌤 연기는 안 듣고 다른 강사분 연기 들은 그럼 뭐 공부 잘했으면 따라올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이제 다음 강의 진행. 사례과제 봅시다. 자신의 힘으로 직접 풀고 그 답안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 이게 이제 1, 2, 3회 때까지 계속 나와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봅시다. 사례과제를 푼다는 것은 문제를 읽은 뒤 쟁점을 찾고 목차를 구성하고 사례 괴롭히는 일반론을 소개하고 보습하는 것이다. 요거죠. 요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례과제 푼다는 건 문제를 읽고 이게 쟁점이네, 결론은 뭐네, 그럼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목차는 이렇네, 그리고 답안을 작성. 이게 사례과제를 푸는 거예요. 자,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생동차분들은 아마 한 99% 정도는 선생님 제가 시키는 대로 문제를 봤어요. 10분 봤어요. 또 10분 봤어요. 또 10분 봤어요. 1시간째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계속 보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시간을 좀 정해서 이제 풀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여기 있죠. 최소한 10분 정도는 최소한 아무리 힘들어도 한 10분 정도는 투입을 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 보듯이 문제를 읽고 그리고 문제를 읽은 다음에 물음이 뭔지 파악하고 그리고 핵심 내용 밑줄 치고 체크를 하고 쟁점 찾고 목차를 구성하고 결론 도출 이까지는 이제 하자라는 거예요. 법전만 보고. 이거를 반드시 하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이건 이제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법전 찾고 책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러면서 또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생분들은 1시간째 해도 안 돼요. 그거 경험해보는 거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령이 생길 거야. 그러면은 나는 한 10분만 딱 정해서 이 작업을 한다. 그리고는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예습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하셔도 좋고, 복습을 열심히 하면 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입으로 기본서를 보면서 해도 좋아요. 알겠죠? 근데 이제 기본서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기본서 볼 때하고 이 사례과제를 보고 나서 기본서 볼 때 달라지는 게 있죠. 어떻게 달라지냐? 그냥 기본서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겠지만 사례과제를 본 다음에는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걸 찾아보겠죠.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걸 찾아보면서 이 내용 중에서 이 사례과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론이 뭘까? 얼마나 현출해야 될까? 어떻게 현출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면서 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어떤 경우에도 진하게 해놨죠.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답안, 사례집도 좋고 모의고사 답안도 좋고 보고 베끼진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지키세요. 제가 그래서 사례집으로 강의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의 어떤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운동할 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 그 근육을 만들 때 뭐 근육도 없는 사람 이런 이야기 하기 좀 미안하긴 하지만 만들 때 그렇잖아. 어느 정도 하다 힘들 때 그 다음부터 할 때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통은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그죠? 저는 뭐 하지도 않아 처음에. 예.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절대 근육이 안 생기거든.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고 한 1, 2분 보고 에이 바로 답 봐야지 하잖아요. 그럼 절대 생각의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요. 마치 고등학교 수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바로 답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학 못하잖아 그런 사람들. 봤어요 잘하는 사람? 문제 보고 답 보고 시험장 가서 다 틀리고 그렇잖아요. 설명해 선생님이 알겠네. 그리고 문제 혼자 공부할 때 문제 보고 답 보고 알겠네. 시험장 가서 다 틀리고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수학을 잘하려면 문제를 보고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풀어야지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문제 해결 능력, 생각의 근육이 키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 생각의 근육을 키우자고 제가 하는데 문제를 보자. 맞아. 이거 작년 동사반 문제잖아. 이거 사례집에 어디에 있는 거잖아. 아싸. 그리고 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못 풀어도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냥 한 10분도 좋고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접하면 어떻게 풀 건지를 법좀 펴고 기본서 보면서 고민해서 결론 내려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결론 내려보세요. 알겠죠? 목차도 잡아보고 이건 꼭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풀답안을 작성하면 좋고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은요 그냥 약식답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쭉 읽은 다음에 문제의 소재해서 메모 그 다음에 목차 잡아보고
사안의 해결, 오케이, 메모, 목차. 요 정도 해보는 게 약식 답안이에요. 문제를 읽고 쟁점을 찾은 다음에 메모만 하고 일반론 써보고 생각해보고 사안 해결, 논리적인 과정, 오케이, 요렇게. 요게 이제 약식 답안이에요. 요 정도는 꼭 해보자. 만약에 여러분들 사례 과제가 4개야. 난 시간이 없어. 2개는 풀 답안 써보고 2개는 안 해요. 이것보다는요, 4개 다 이렇게 해서 오세요. 알겠죠? 그게 더 중요하고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유해 이상분들 이미 충분히 연습한 문제가 있잖아요.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많이 앉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난 이거 다 알아. 그런 분들은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대신 어떻게 하느냐? 쭉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쟁점 이거 머리로 한번 풀어보세요. 말해봐도 좋고. 알겠죠? 근데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지. 문제를 보면 이거 뭐잖아. 그래서 답안 쓰라고 하면 못 써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힘으로 작성을 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알겠죠? 자, 반복되는 일반론 작성할 필요 없어요. 뭐 대상 적격 쭉 하는데 뭘 여러 번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2. 답안 작성은 자신에게 가장 도움되는 방식으로. 이거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 되어야 돼요. 과제를 위한 과제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이거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여러분들 힘으로. 그래서 각자 편한 방식으로 하면 돼요. 워드를 작성해도 좋고, 뭐 그냥 메모해도 좋고, 답안지에 작성해도 다 좋아요. 자기에게 가장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 기타. 카페 공지사항에 GS일기 사례과제 푸는 방법 및 복습 방법 제가 또 공지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분은 이제 시간 정해서 푸세요. 그리고 아예 문제를 풀 수 없는 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세요. 쟁점 찾고 목차 구성 결론 도출은 반드시 해본다. 자, 그리고 문제가 너무 익숙한 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식으로 해도 좋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알아나가야 된다. 알겠죠? 사례를 푼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암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논증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시험. 자, 이거는 뭐 각자 보시면 되고요. 자, 내일 복습시험은 오늘 한 전체 개간이 복습시험입니다. 다음 강의. 자, 이렇게 진행합니다. 복습시험에 대한 리뷰를 하고 사례과제 해설을 하고 GS1기 과정 추가 내용 학습을 합니다. 주로 GS1기 과정 추가 내용에 대한 학습은 앞부분 있죠. 2회, 3회, 4회 정도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별로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처분 파트가 누락된 게 연기 때 설명하지 않은 게 많고 나머지는 거의 다 설명했거든요. 자, 물론 연기 때 배운 내용들도 압축적으로 강의를 해요. 사례과제 해설을 하면서. 또는 연기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많이 나왔건 잘 모른다. 어려워한다. 이런 것들도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모의고사 및 첨삭 일정, 그 다음에 답안 제출 시 유의사항 진하게 해놨죠. 네, 시간 엄수, 온천반. 네, 온천반이 보면 시험일부터 다음날 시간이 넉넉해요. 그죠? 대부분 이거 헷갈리시지 마세요. 대부분은 그 전날 문제를 올려서 시험일 전날 문제를 올려서 시험일까지 답안 제출하는 일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온천반 분들은 실제로 오늘 시험을 보면 어제까지 배운 내용을 전 다 시험 범위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뭔 말이야,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튼 여러분들이 시간을 반드시 엄수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첨삭이 안 된다. 오프라인 분들은 그냥 당연히 제출하시면 되겠죠. 점수표 읽어보시면 되고요. 공지사항. 제가 매년 이렇게 카페에 2025년 대비 GS1기 공지사항에 공지사항이 있으면 게시를 하고 댓글로 달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혹시 필요한 분들 확인하세요. 근데 쌤 저는 보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다 공지하니까. 알겠죠? 볼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빨리빨리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진도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요게 딱 이대로 진행이 안 될 수는 있어요. 대략 이 정도로 제가 맞춰서 하겠지만 처음에는 조금 오래 걸릴 거고 뒤에는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겠지만 뭐 대략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과제 자료에 보면 여기도 제가 진도표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뭐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사례까지 하면 한 문제 동그라미 치고 이러면 되게 뿌듯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X를 쳐도 좋고 마지막에 쭉 전부 다 완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시험 범위 답안 배포
일시 다 제가 여기다가 기재를 해뒀으니까 각자 보세요. 네. 자, 그 다음 질문 방법. 이것도 제가 연기 때 배포한 내용이니까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쉬는 시간 한 5분은 주세요. 그 다음에 질문이 많으신 분은 오프라인 분들은 좀 수업 종료하고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 많은 건 좋은 일이죠. 권장할 사항이고. 근데 한 분이 계속 나와서 계속 똑같은 질문, 뭐 여러 개 질문하면 다른 분들이 질문 못 하니까 그런 것들 좀 서로 배려를 해서 쉬는 시간에는 질문 있으면 미리 생각해서 하나 정도만 해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또 기회를 주자. 질문이 많은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 다 받고 가겠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카페 2. 가급적 질문은 카페에 해주시면 좋아요. 카페를 제가 제일 먼저 답변을 달기 때문에 가급적 카페로 해달라. 그리고 여기 보면 2번 있죠. 소갈로 2번. 질문하기 전에 유사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검색해달라. 이게 왜 제가 답변하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기면 바로 해결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질문이 쌓이면 바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답답하잖아요. 합격생들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궁금한 건 거의 카페 검색을 통해 다 해결됐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빨리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쌓여 있으면은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쌓여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합격생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쌤 그 강의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아 시험 적중 뭐 이런 스트레스는 아니요 저는 그런 스트레스 안 받는 저는 시험 전날 잠 잘 자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가장 힘든 거는 종강했는데 종강이 아닐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강했는데 저는 질문이 1000개 2000개 쌓여 있을 때 그리고 제가 그럼 1000개 2000개를 쌓여 있으니까 질문을 계획을 세운다면 하루에 100개씩 하루 100개 달고 다음날 보면 100개 더 쌓여 있고 그리고 100개가 달려서 막 속도감 있게 막 하는데 딱 열었더니 어떤 질문이 안에 하나인 줄 알고 열었더니 20개 있고 뭐 이런 거. 이럴 때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신속하게 좀 답변 달아드리고 여러분들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해달라. 알겠죠? 그 요령을 제가 여기다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읽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이메일 넘어가고요. 됐고요. OT는 끝. 자, 다음. 답안 작성법, 작성 팁 한번 펴보세요. 자, 요거 하고 지금 제가 문제 1에 대한 답안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볼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우는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연기 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네. 자, 답안 작성법 순서. 연기 때까지 이제 배포된 자료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제가 하나를 추가한 게 1. 문제 읽기. 그 합격생들이 저한테 제가 작년에 이 시간에 답안 작성법으로 그해 기출문제 가지고 답안 작성법으로 해설을 했거든요. 합격생 몇 명이 저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때. 자기가 시험 못 본 게 자꾸 떠오르고 후회되는 마음이 들고 이래서 웬만하면 그건 마지막 시간에 하라고 해서 제가 오늘 딱 한 문제만 같이 해설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종강할 때 제가 최대한 진도를 좀 빨리 뺀 다음에 노무사 최근 기출 문제들을 좀 해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는데 혼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올해 근데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올해 문제를 저도 모르게 툭툭 던질 수가 있어. 마음 아프겠지만 우리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니까 그죠? 이미 지나간 거고 부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 교훈을 얻자 이러고 이제 넘어가자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올해 문제를 제가 수많은 합격생들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답안들도 많이 읽었어요. 고득점자들 답안 다 복귀 답안 제 손에 다 있어요. 매년 다 보거든요. 그리고 불합격생들 상담하면서 답안을 되게 많이 보고 상담을 많이 했는데 문제 읽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올해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멘탈이 털려서 정신이 나갔지 뭐. 많은 분들이 정신이 나가서 문제를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문제를 제대로 못 읽어서 피청구인 적격을 청구인 적격으로 쓰고, 뭐 피청구인 적격 원고 적격으로 쓰고, 뭐 혹은 산문도 제대로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연기 1기, 2기, 3기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문제를 제대로 못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론부터 우리 내리고 답안 쓰자.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은데 쓰다 보니까 결론이 바뀌어가지고 막 뒤죽박죽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 문제 읽기를 여기 다시 넣었는데요. 나중에 3기 때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1문, 2문, 3문 보통 이렇게 이제 나오고, 여튼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나와요. 다만 이제 1문이 이렇게 주로 나왔었다가 올해는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죠? 이렇게 이제 나왔고,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내년에도 뭐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물론 10점, 10점, 10점짜리 5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우리 공부를 그러면 이제 기존과 좀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 저한테 되게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올해 출제위원은 내년에 안 들어가겠죠. 다른 분들이 이제 출제를 해요. 사람이 바뀌면 경향이 바뀔 가능성이 더 크죠. 우리 매년 그래왔듯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지. 그게 이제 수험생의 자세지만, 그렇지만 무조건 이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것도 다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불합격생들 상담하면서 물어봤어. 문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1문부터 3문까지 다 읽고 거기에 한 20분 시간을 보내. 그리고 이제 한 20분 읽으면서 멘탈이 이제 터져. 갑자기 하얘지고 쿵쾅쿵쾅. 그래서 빨리 써야 되겠다. 이제 읽으면서 결론도 안 나. 그리고 써야 되겠다 해서 돌아가서 쓰다가 얽히고 마지막에 문제 제대로 못 읽고 시간은 또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처음에 문제를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한 2분? 2, 3분 만에 전체를 봐야지. 한 2, 3분 동안 물음만 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쟁점이 나왔네. 그럼 나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봐야지. 여러분들의 시험장에 그렇게 기억력 좋아? 아니 20분 문제 다 읽으면은 전부 다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쓸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답안 쓸 때 다시 읽는단 말이에요. 시간을 또 투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100점짜리 문제가 있으면 일단 저는 한 2, 3분 동안 쑥 보면서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자세히 읽는 거예요. 자, 문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읽어야 된다? 자, 여기 물음부터 읽어야 돼. 물음은 맨 뒤에 있는 줄이잖아요. 맨 뒤에 있는 거. 그건 찾을 수 있잖아요. 맨 뒤에 물음이 이런 거잖아. 우리 문제 1번 예를 들면 물음은 갑에 대한 채직 처분과 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거. 이게 물음인 거잖아요. 이게 물음이에요. 그러면은 대상 적격 문제 나왔네. 그 다음에 문제 2번에서 물음 보세요. 맨 뒤에 물음. 갑의 소송의 대상 적격과 을의 소송의 제소 기간이잖아. 그러면 갑 대상 적격, 을 제소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놓고 문제를 읽어야지. 필요한 걸 이제 읽어야죠.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사실관계, 반드시 필요한 핵심 사실관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문제를 읽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읽으면서 뭐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얘는 요거네 대상 갑 뭐 예를 들면 갑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요거네. 그 다음에 을 뭐 어떻게 쭉쭉 되면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이거네 날짜 뭐 나오면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 읽은 다음에 옆에 이제 결론을 적어야지. 그리고 이제 목차 구성하고 답안을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험장에서 결국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운영 능력, 시험 운영 능력, 집중력,
어떤 센스 이런 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발 물음을 읽고 물음과 관련된 핵심 사실관계 읽으면서 밑줄하거나 메모를 한 다음에 결론 옆에 딱 써놓고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보세요. 피청구인 적격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물음을 해놓고 옆에 피청구인 적격 뭐 이렇게 적어놨으면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그죠? 청구인 적격을 쓰거나 원고 적격을 쓸 일이 없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특히 당황했을 때 그때 한번 마음을 탁 내려놓고 이 작업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쟁점 파악. 당연히 쟁점을 이제 파악을 하고 결론 도출부터 하고 결론부터 내리고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결론 안 내리고 답안 작성하면 꼬여요. 꼬인다고요. 분명히 중간에 꼬여요.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목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론에 이르는 과정. 논리적인 과정. 자, 예를 들면 좀 이따 보겠지만 아까 이제 문제 1에서 갑에 대한 해임 처분과 뭐 을에 대한 퇴직 처분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아. 결론. 쟁점은 우리 밑줄 다 쳤을 거고 대상 적격을 묻는 거고 그래서 이 결론 이건 아니야. 왜? 이거는 뭐?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거는 그냥 맞아.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이 이르는 과정 결론 써놓고 그러면 이제 답안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답안 쓰는 과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순서예요. 답안 순서. 근데 목차를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게 기본적인 순서고 보통 이제 요거는 뭐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뭐 다 좋아요. 문제의 제기 다 좋아요. 뭐든 좋아. 그럼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는 취소 소송의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취소 소송의 대상은 19조에 따라 처분 등이고 처분은 2조 1항 1호에 따라서 행정처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적 행사 및 그 밖에 주는 행정작용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이제 써주는 거지. 그죠? 여기선 주로 처분은 그 처분에 의해서 권리임에 영향을 미쳐야 돼. 그 처분에 의해서 권리임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그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관념의 통지물로 처분이 아니고 이거는 처분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있었겠죠. 뭐예요? 그걸 이제 목차로 쓰는 거지. 이거는 그렇지. 처음에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뭔지에 대한 일반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뭐 19조 2조 1항 1호 판례에 따르면은 어쩌고 그렇지. 그리고 바로 이제 포섭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어쩌고 저쩌고해서 포섭이라고 하는 거는 소개한 일반론에 사실관계를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죠. 그럼 목차는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목차는 그냥 그 목차만 쭉 보고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될 수 있도록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제가 이제 예시 답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쟁점 파악, 결론 도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정리하고 답안을 작성한다. 답안 작성은 쟁점, 일반론, 포석과 결론 이렇게 쓰면 된다. 그리고 목차는 꼭 이렇게 쟁점, 일반론, 포석과 결론 이런 목차도 나쁘진 않아. 하지만 우리는 그냥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그리고 일반론 내용은 써주자. 뭐 취소소송의 대상 혹은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써주자. 그리고 이거는 포석과 결론, 적용과 결론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용 및 결론, 사내의 적용 및 결론 이렇게 목차를 달아도 좋고 아니면 이것을 나눠서 사내 적용 뭐 혹은 사내의 적용 혹은 결론, 사내 이렇게 나눠도 좋고 혹은 이걸 합쳐서 그냥 뭐 사내 해결 이거 다 좋아요. 어떤 것도 좋아요. 알겠죠? 여튼 논점을 소개하고 일반론을 소개하고 그 논점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하고 사실관계를 대입한 다음에 결론만 내려주면 돼요. 이게 깔끔하게 보이면 좋은 답안인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분량, 시간, 글씨, 문장. 분량 25점당 4페이지 정도를 보통의 분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 적어놨죠. 작년에는 제가
고득점 받았던 분 한 12페이지, 3페이지 받고 합격하고 고득점 받았던 분 소개를 해준 게 있는데, 쉽게 나올 때는 많이 쓰는 게 좋아요. 풍부하게 쓰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항상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소개하고 결론을 정확하게 내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한 게 더 중요한 거지. 막 풍부하게 썼는데 전혀 무관한 일반론을 막 풍부하게 쓰고 사안 해결도 이렇게 전혀 무관한 걸 막 풍부하게 쓰면은 더 힘들게 만들잖아. 채점자로 하여금 계속 더 기분 나쁘게 만들고. 알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4페이지 정도라고 생각은 하되 되게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시험장에 가서 내가 다 써봤는데 1.5페이지밖에 안 나오네?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넘어가면 돼. 제가 또 죄송하지만 올해 이문 같은 경우에 피청구인 적격하고 그 관할이거든요. 쓸 게 없잖아. 한 페이지만 쓰면 되는 문제였거든. 실제로 이번에 그 우리 차석한 친구 있죠. 인터뷰 제가 했는데 그 친구는 이문을 77점 받았어요. 이문을 1.5페이지 썼어요. 1.5페이지. 그리고 50점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기 3 하긴 해야 되겠지. 50몇 점 나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쓰면 1.5페이지 그런 문제들은 1.5페이지만 써도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남들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확도입니다. 분량, 시간. 이것도 25점당 25분 정도인데 대부분 이렇게 잘 못해. 그죠? 거의 대부분 문제 어렵게 나올 때 마지막 문제는 누구나 10분 만에 푼단 말이에요. 10분, 15분. 그러면 10분, 15분 동안 어떻게 내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쓸 것인가 여러분들이 익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분, 15분도 한 페이지 반, 2페이지 쓰면 할 수 있어요. 왜? 쟁점, 논점의 정리, 핵심만 한 2~3줄 쓰고 일반론 정말 필요한 것만 한 페이지 쓰고 사안의 해결 반 페이지 쓰고 그럼 되는 거지 뭐.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나가야 되고 그 연습은 뭐 우리 모의고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2기, 3기 때 33기 되게 문제 길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훨씬 더 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하도록 만들 거예요. 해야지 뭐 제가. 훨씬 더 길게. 보고서 뭐 이게 미쳤나 해야지 그런 거 한번 경험해야지 뭐. 그렇게 연습하면 되지 뭐. 알겠죠? 그런 거 만들어서 할게요. 하면 되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게 뭐 제 취미생활인데. 예. 자, 그 다음 글씨. 읽을 수만 있도록. 근데 가끔은 제가 의심되는 분들이 있어.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답안 쓴 거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날려도 상관없어요. 못 써도 돼요. 읽을 수만 있게 쓰자. 알겠죠? 네, 그리고 문장. 뭐 오독하지만 않으면 뭐 문장 뭐 잘 쓰건 못 쓰건 별로 상관없다. 다음 좋은 답안, 나쁜 답안. 좋은 답안. 문제의 소재에서 쟁점과 문제식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답안. 그렇죠?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 쓰시는 분들. 만약에 초심자들, 생동차생들 중에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대부분 문제를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이러거든. 사안에서 갑에 대한 퇴직 처분과 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든 이렇게 쓰거든. 또 그거는 문제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또 한 번 쓴 거잖아. 이건 문제의 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심자들은 나는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조문 써주면 돼요. 갑에 대한 퇴직 처분과 을에 대한 해임 처분이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문제든 이렇게 쓰면 괜찮아요. 그럼 점수 받아요. 알겠지? 이건 하나의 팁인 거예요. 그죠? 저는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이게 행정소송법 몇 조 뭐가 되는지 문제든 이렇게 쓰면 충분히 괜찮은 문제의식이에요. 그 다음 적절한 목차, 사례 해결에 필요한 1번론, 조문 정확하게 적시, 판례 학설 정확하게, 쉽게 나오면 풍부하게, 개념 정확하게 현출, 소개한 일반론에 따라서 정확하게 포섭. 근데 점점 저는 포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차석한 친구, 제가 자꾸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뭐 만나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친구는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포섭을 많이 했더라고요. 거의 일반론과 포섭 1:1 이 정도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쨌거나 한 페이지 일반론 소개에서는 거의 뭐 포섭 한 페이지 한다라는 생각으로 포섭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뭐 고득점의 원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섭을 좀 풍부하게 하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로 썼나요? 그냥 우리 사례집 정도. 이번에 그 수석한 친구도 그렇고 차석한 친구도 그렇고 생동차
고득점 받은 친구도 그렇고 대부분 포섭은 사례집 복붙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재소기관도 그렇고 일반도도 그렇고 그 사례집의 논리 구조 그대로 사례집에 있는 정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포섭이. 알겠죠? 자, 그다음 결론. 정확히 결론 내리고 마무리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결론을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요령이 있겠죠. 이건 나중에 제가 어떤 분 합격했는데 이렇게 읽으면 이건 거 같고 이렇게 쓴 분도 있더라고. 사실 진짜 자기 결론이 안 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흘려서 쓰면서 야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자. 기타 글쓰기를 한다반 이게 뭐가 법학적 글쓰기인데 이게 앞에 빠졌네. 글쓰기를 한다반 당연히 글쓰기지 뭐 발쓰기는 아니잖아. 그 다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답안. 나쁜 답안. 문제의 소재에서 쟁점과 문제의식 드러나지 않는 답안. 목차가 적절하지 않아서 목차를 봐도 흐름을 파악할 수 없고 목차를 쭉 봤는데 뭐야. 자, 제가 만약에 채점자잖아요. 100점짜리 답안 하나에 저는 한 3분이면 대충 스캔 끝날 것 같아. 어떻게? 문제의 소재 보고 목차 보고 결론 보고 끝나. 맞게 썼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채점자가 문제의 소재 읽고 목차 보고 결론 보면 쟁점 제대로 잡았고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그 목차를 제대로 잡았고 결론 맞게 내려서 하면 고득점인 거예요. 끝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채점자야. 근데 문제 소재 읽었더니 뭐야? 목차 뭐야? 결론 뭐야? 점수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때로는 좀 일반은 부실하고 뭐 약간 중간중간 좀 틀리더라도 문제 소재 잘 쓰고 목차 딱딱딱 들어가고 결론 포섭 잘하면 고득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3. 사례 결과 무관한 일반론. 이건 뭐 아예 쟁점을 못 잡은 경우겠죠. 그리고 일반론 내용 막 다 틀려 막. 조문을 적시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 판례 학설 빠뜨리거나 생략. 개념을 연출하지 않는다만. 사안의 보섭이 빈약. 그렇죠. 사안의 보섭은 뭐라고 여러분? 소개한 일반론에 뭘 적용한다? 주어진 사실관계를 적용하는 게 사안의 적용이에요. 근데 주어진 사실관계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안의 해결이 아니지. 그렇잖아. 이 문제에서도 갑이 그래서 결국은 언제 어떤 뭐 형을 받았고 그리고 행정청이 언제 뭘 어떻게 했는지 이걸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사실관계를 써서 녹여내야 된다. 사안의 적용. 자, 다음 물음에 대한 결론 틀리거나 결론 내리자. 이게 이제 최근에 조금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결론을 틀리는 경우에 감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쭉 보면 결론을 좀 정확하게 내리는 연습들을 해나가자. 자, 기타 법학적 글쓰기 하지 않는다.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수필 쓰듯이. 근데 뭐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용어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상이 좋아지진 않아. 법학자가 볼 때. 그렇잖아요. 법학자가 볼 때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뭐 갑이 너무 불쌍한 바 이러면 안 돼. 아니,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갑이 불쌍한 바 갑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문제든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죠? 그다음 읽기 힘든 답안. 약간 막 못 읽게 쓰시는 분들은 좀 성질 나쁜 채점자는 나에게 도전하나? 그래, 읽어봐? 안 읽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배려를 하자. 기타. 쓸지 말지 고민될 때 제가 어떻게 하자고? 고민되면 쓰고 넘어가자. 자, 이 산문, 보겠지만, 산문에서 이 대상이 일반 처분이거든요. 일반 처분. 일반 처분이고, 마트 판례의 사안이에요. 물어본 건 대상 적격이고, 야, 일반 처분만 써야 돼.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판례 있죠? 소송 계속 중에 변경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 있잖아요. 그죠? 뭐 알고 있어요? 종전 처분이, 후속 처분이 뭐? 종전 처분을 어떻게? 완전히 대체하거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때는 후속 처분이 대상이고, 그리고 일부만 추가 변경 철회하고 가분적인 경우 여전히 종전 처분이 대상이다. 이 판례로는 알고 있어. 산문을 딱 접했을 때 고민됐겠죠. 여러분 시험 푸셨던 분들, 안 풀어오신 분들은 지금 뭔 소리야, 잠깐만 참으세요. 곧 볼 거니까. 고민되겠지. 어떻게 한다? 쓰지 왜 안 써? 그럴 땐 쓰고 넘어간다. 알겠죠? 이게 그 말이에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쟁점을 찾지 못한 경우. 그렇죠. 쟁점을 찾지 못한 경우. 쌤,
저는 이번에 읽어봤는데 모든 문제 쟁점을 못 찾겠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멘탈이 나갔는데요.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죠? 쟁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알아? 문제를 다시 읽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를 차분하게 답안 쓰는 시간을 줄여도 좋으니까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답이 보여요. 그 이번에 그 수석한 친구도 끝나고 나서 저랑 이제 뭐 어떻게 다 시험을 봤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당황했대요.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던 문제 유형이고 문제 길이 일단 그 파본 검사할 때 문제 길이를 보고 일단 한번 덜컥 되게 재밌는 대부분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정말 포기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 나가려고 딱 하는 순간 양옆에서 누가 욕을 막 하는 게 들렸대요. 제가 욕 안 했어요. 오래 안 되구나 딱 적고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옆에서 막 무슨 욕이 막 나와가지고 어우 마찬가지구나. 그러고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합격한 이런 일화도 있고 여튼 이렇게 이제 쟁점이 안 보일 때 그 수석한 친구도 되게 당황을 했는데 그래서 좋아. 평소보다 좀 뭐 이렇게 풍부하게 못 쓴다 하더라도 문제를 정신 차리고 다시 읽고 역시 다시 문제를 읽고 쟁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봤는데도 글자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막 이렇게 저의 뇌를 통과해서 막 튀어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배우지 않은 데서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출제자 입장이 되어봐야 돼. 차석한 친구는 이 산문에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재수기간 결론 시간이 마지막에 없어. 근데 막 어른 막 저렇게 하잖아요. 나 해외 갔다 이제서야 알았다. 그래. 지가 재수기간 도가 됐으니까 이따 이런 주장하겠죠. 도가 그냥 결론 내려서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라든지 때로는 힘들 땐 그래. 아니 재수기간을 준수했으면 이런 주장을 왜 했겠어. 그렇잖아요. 도가 됐으니까 해외에 가서 어쩌고 나 이제 알았다 이 주장했겠지. 그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도 모르면 관련 내용을 정성껏 작성.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 1교시는 제가 OT 마치고 2교시에 바로 1, 2번을 볼 건데요. 시험을 보고 오셨던 분들은 그 2문이 올해 3문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 생동차 분들은 안 봤을 수 있잖아요. 10분 제가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조금 쉬고 나머지 2문 한번 읽어보세요. 미리. 그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10분간 휴식.